68.5가 올라올 때는 숏을 칠 거고, 저는 이 하락이 되돌림 후에 다시 고점을 넘어가는 임펄스가 아닌 최소 아랫단까지 약 13,000불의 구간이 됩니다. 16%에 가까운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온 세상이 롱을 보는 지금 저는 숏 관점을 끌고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오늘 제가 멘탈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영상 준비가 너무 힘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심신미약 상태로라도 영상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 이것도 실험의 묘미는 있지 않을까 하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오늘 구독 눌러주시는 분은 진짜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구독자 지금 2만 다 돼가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할 거고요. 절대 저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2024년 8월 10일 시황을 시작할 거고요. 촬영 시간은 오후 5시 시작을 했습니다. 5교시입니다. 금일 관점은 하방 관점입니다만 관점 강도가 매우 낮음이에요. 제 현재 차트 분석의 의식 흐름을 그냥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나열을 할 거고 결론은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실 수도 있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읽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 20일 EMA선입니다. 빨간색 보시면 되고요. 이평선의 특성상 주봉 20일 EMA는 단순한 이평선이 아니고 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평선입니다. 거기를 터치도 아니고 현재 밀어놓은 후에 빠졌다는 것은 이건 단기적으로라도 숏 관점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다음 주에 이 EMA를 다시 상방 돌파를 한다, 이때부터는 절대 숏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찔러놓고 뒤에 다시 깨는 무빙 13%의 하락, 찔러놓고 다음 주에 다시 깨는 무빙 11% 상승. 여기서도 지금 이브닝 스타 패턴으로 뚫고 내려왔는데 터치를 하고 빠지는 건 좋지만 다음 주에 재돌파를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숏 관점에서 위험한 고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어제 찍은 이 62.7K의 고점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 하락에 대해서 관점이 있었던 상황에서 여기서 롱을 탔었고 여기서 다시 재차 숏 관점, 그리고 이 부분에서 거의 다 되돌리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이까지는 맞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죠. 이때부터 상당히 어려운 무빙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발표 직후에 상승을 하던 캔들이 약 2.5% 정도를 들어 올렸고 충분히 개미의 심리로 봤을 때 추격롱을 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점을 깨버리는 하락이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페이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추격롱을 탄 개미들을 털어내는 이런 무빙이 나왔을 때 다음에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페이크아웃 무빙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길이에 대한 이 상승 구간값을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차 맥시멈 값 1.786 값 도달하고 빠지고 2차 피보나치 값 2.618 도달했다가 빠지고 결국 3차 값까지 쳐올렸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3차 값 완료. 1차 값에서 1.786, 2차 값에서 2.618에서 2.786, 3차 값 3.382. 이 구간은 제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주요 수열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앞전에 제가 공유했었던 이러한 추세 기반 피보나치의 2.786을 찍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제가 애초에 저항을 받던 부분을 크게 뚫었죠. 근데 결국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곳은 0.5 구간이었습니다. 요새 트렌드적으로 자주 나오는 수열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0.5 구간은 제가 수열의 단계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2.786을 찍고 0.5를 찍는 경우는 제가 진짜 웬만해선 경험해보지 못한 수열 경로가 맞습니다. 맞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곡선 추세. 올라갈 때 패턴의 바닥이 직선으로는 아무런 힌트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곡선 추세를 저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크아웃이 되겠죠. 지금 이 부분에서 지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깰 때까지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채널 라인. 이 선행 파동을 거르고 이 후행 파동만을 봤을 때 저점, 중단, 고점, 복마감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중단
중단, 리테스트, 우측 횡보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후행 파동의 한정에서는 이런 채널이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 현재 하단선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올라갈 쯤엔 이게 깨졌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단을 깨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고 나서 벽 타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걸 깰 때 숏관점이라는 게 아니고 이걸 깼는데 만약에 회귀를 해서 들어가 버린다면 이게 더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회귀 추세 4시간봉 차트입니다. 현재 제가 이 고점, 최고점에서 마지막 하락이 시작되었던 이 고점 두 구간을 회귀 추세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탈을 했다가 중단까지 정확하게 올라와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이거죠. 야, 그러면 네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숏관점인 거잖아. 왜 숏관점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을 관점이 약하다 그러냐. 자, 찝찝한 거 두 개가 있어요. 이 무빙이 추가적으로 하방을 받던 사람들을 숏청산을 시키는 무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는 여기서 빠르게 내려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라인까지 숏을 탈 시간을 안 주고 내려와야 되는데 분명히 이때까지 봤을 때 청산맵 상으로 숏이 전부 다 밀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다시금 위에 고배율의 숏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상승이 나왔을 땐 다시 먹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숏 포지션에 탄 개미가 없을 때 밀고 내려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중의 모든 심리가 이건 이제 조정이라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때는 오히려 의심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찝찝한 이유 두 번째, 정말로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매집하면서 올렸던 것이 과연 여기서 다 해소가 됐는지 이게 지금 제가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미체결 약정 차트 또한 이례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래 구간까지 빨리 내려와 준다면 그냥 숏을 유지하면 될 것 같지만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려가요. 여기까지 5교시를 마칠게요.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왜 5교시부터 했느냐, 그냥 판을 좀 비틀어 보고 싶었어요. 영상 촬영하면서 제가 지금 관점도 뚜렷하지 않은데 보는 재미라도 좀 있을까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1교시입니다. 현재 시점의 유망 코인. 이렇게 장이 뭔가 읽어지지가 않고 지금 저의 상황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도 겪고 계실 수가 있죠. 하방 관점이긴 한데 지금 위치에서 상방에 대한 의심이 약간 있을 때 매수해보기 좋은 코인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재단도 좀 짱짱합니다. 이 테더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발행한 코인이 USDT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테더사에 테더 코인을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비트코인을 팔아서 USDT를 사는 판단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코인은 손실을 볼 우려가 없거든요. 비트가 올라가도 손실을 보지 않고요. 만약에 비트가 내려준다면 내가 가진 이 코인이 가치 상승 효과가 생겨서 비트의 개수를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개수를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교시를 마칠게요. 2교시입니다. 페이크아웃. 자, 1교시 내용이 조금 황당했을 수 있으니까 2교시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게 저점이 이미 나왔고 이번 반감기의 상승은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롱을 잡지 못한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페이크아웃을 노려보는 건데요. 제가 방금 전에 이러한 채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 하단에 붙어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도 이걸 복제해서 차트에 그려놓으시고 보통 이렇게 붙은 것은 하방을 지켜주지 않고 깬다고 미리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매매 전략으로서 이런 곳은 여기서 롱을 탔다가 이런 데를 깨면은 손절을 하는 전략보다는 분명 이걸 깼는데 갑자기 여기를 회귀해서 강한 힘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롱을 타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패턴 안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그리면서 가다가 이탈했다가 강한 힘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데는 좋은 롱타점이 됐을 거예요. 이런 회귀 롱타점 자체가 오히려 리스크가 적고 고통이 없는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시간만 경과가 된다 해도 상향식 채널이기 때문에 나의 익절 컷 구간들은 내 평단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가 될지 찾고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3교시 기존 관점. 제가 어제까지 그려놨던 그림을 소개를 해볼게요. 시나리오겠죠. 저는 사실 이러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올라갈 때 갭을 형성하면서 올라갔던 거를 똑같이 갭으로 내려오면서 BPR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숏할 시간이 없이 빠르게 내려오는 그림을 그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살짝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재차 올라가더라도 상방에 대한 욕심은 소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숏을 보고 있었는데 이 숏 관점에 안 좋은
이상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잘못됐다 판단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그 즉시 롱을 타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아까 같은 페이크아웃을 제외하면요. 그리고 참고로 이대로 흘러갔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내려온 후행 파동 안에서 여기가 786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렴 관점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단타로 롱을 볼 구간은 이 높이의 0.786 구간을 다시 보겠죠. 이러한 관점은 적어도 57.1K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고 난 후에 다시 부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입니다. 잃은 사람과 번 사람의 차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함에 있어서 꼭 갖춰야 되는 덕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잃은 사람과 번 사람의 태도 차이가 있어요. 잃고 나면 빠른 회복을 위한 매매를 계속 이어갑니다. 잃었으니까 빨리 복수를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잠도 안 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스탠스가 자산이 0으로 가는 것에 가속도를 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수익을 본 사람을 볼까요? 매매를 오래 한 분은 갑자기 어떠한 큰 수익을 벌었을 때 오히려 완급 조절을 합니다. 부분익절도 더 성실하게 하고 모르는 상황일 때는 차트를 좀 지켜보기도 하죠. 초심자분들은 이렇게 큰 수익을 벌었을 때 계속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서 그 수익금이 다시 본전이 될 때까지 운영을 계속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디스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제 매매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1,500불 가지고 개아오 세계대회에 참전한 계정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 하락을 전부 다 끝에서 끝까지 100% 모은 것도 아니고 이 상승도 100% 다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합해서 약 20% 정도 비트 변동성을 수익을 가져갔고 이 1,500불이 23,000불까지 늘어가는 것을 제 전체 텔레그램 공유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이 무빙에 제가 털려서 현재 시드가 15,00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시드에 파동적으로 23,000불이 갔다가 15,000불이 온 상황이라면 이게 시드의 조정인지 혹은 저점을 깰 수도 있겠죠. 즉 이게 결론을 지금 모른다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실 때 이 1,500불이 15,000불까지 올랐다는 생각도 버리시고 23,000불에서 15,000불로 깎였다는 생각도 버리시고 이렇게 모를 때는 한번 파동을 걸러보는 자세 또한 좋지 않을까 조언을 드려봅니다. 과거 시드에 얽매이는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6교시입니다. 반성의 시간. 제가 운영하는 카톡과 텔레그램 방이 사실 며칠간은 축제에 비슷했습니다. 100% 다 먹지는 못해도 내려올 때 어쨌든 숏 관점, 올라갈 때 어쨌든 롱 관점이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산했을 때 거의 20% 정도의 변동폭은 수익으로 취했고 중요한 건 이렇다 할 손절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대단히 신뢰하다 보면 맹목적으로 눈 감고 귀 닫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틀릴 때 솔직히 말해서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어제 술도 한잔 했는데 이렇게 맞출 때 제 방으로 유입되신 분들이 뭔가 싶을 거예요. 이 사람 왜 다 맞추냐. 뭐 신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저는 제가 잡은 포지션에 대해서 항상 공유를 하는 편이고 그 공유되는 매매 거래창 안에는 청산가라는 기준이 있죠. 이 청산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비중으로 접근을 했는지를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비중은 75K가 청산가야. 자, 내가 따라 탄다고 쳤는데 내 청산가는 60K야. 이거는 따라 하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따라 하시라고 포지션 공유를 하는 게 아닌데 그 따라하는 걸 제가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저보다 비중이 이렇게 높게 됐을 때는 버틸 수 있는 걸 못 버티거나 하지 않아도 될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을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하는 건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래도 부디 제가 저를 믿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더 무겁게 저를 믿지는 마십시오. 롱과 숏보다 중요한 것은 비중 조절이에요. 관점보다 중요한 게. 아무튼 저 또한 늘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닌 거 쪽팔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좋은 관점으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 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칭,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 랭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연은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었네, 개가!